2025년 4월의 어느 따뜻한 아침이었다. 이게 뭐지? 마을 입구 빈집 담장을 지나던 김할머니가 걸음을 멈췄다. 회색 시멘트 벽에 검은 매직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다. 박미영. 누군가의 이름이었다. 글씨는 아이가 쓴 것처럼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누가 이런 낙서를.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다. 빈집이긴 하지만 남의 집 담장에 낙서를 하다니. 요즘 아이들은 정말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지나던 김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어머, 이상하네. 어제 분명히 봤던 그 이름이 다시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제 것보다 더 진하고 선명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건가? 김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분명 어제도 같은 이름이 있었는데. 아니면 누군가 다시 쓴 건가? 사흘째 되는 날, 이번에는 이웃집 박 아저씨가 그 담장을 발견했다. 아니, 이게 뭐야? 박 아저씨는 담장에 적힌 박미영이라는 이름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빈집이라도 함부로 낙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버릇없는 놈이. 박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글씨를 지웠다. 매직으로 쓴 글씨라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흐릿하게 만들 수는 있었다. 이제 됐겠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박 아저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게 뭐지? 어제 분명히 지웠던 그 이름이 다시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어제보다도 더 진하고 깔끔하게. 이상한 일이었다. 누군가 매일 밤 몰래 와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다. 빈집 담장에 매일 같은 이름이 나타난다며? 지워도 계속 나타난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좀 이상하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담장을 보러 나왔다. 정말 박미영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지? 아이들 장난치고는 너무 지속적인데?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궁금해했다. 일주일째 마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매일 누군가 지워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이름.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또 나타났네. 최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담장을 바라봤다. 어제 아내가 물걸레로 열심히 지웠는데도 박미영이라는 이름이 다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매일 그 담장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보는 것처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밤에 몰래 와서 쓰는 건가? 아니면 낮에도 쓰는 건 아닐까? 추측들이 오고 갔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알지 못했다. 김영희 아줌마는 불안해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좋은 징조는 아니야. 혹시 무슨 나쁜 일의 전조는 아닐까? 김영희 아줌마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평범하지 않은 일이었다. 반면 젊은 엄마들은 호기심을 보였다. 신기하긴 하네. 도대체 누구지? 박미영이라는 사람. 우리 마을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있었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서로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박미영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았다.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럼 왜 우리 마을 담장에?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사흘 더 지나자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처음엔 그저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지우는 것도 일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건가? 박철수 아저씨는 아예 강한 세제까지 가져와서 담장을 박박 문질렀다. 이번엔 완전히 지워버리겠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이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오히려 전날보다 더 진하고 선명하게. 이건 정말. 박철수 아저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나뉘었다. 한쪽은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매일 지우고 또 지우며 범인을 꼭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쪽은 그냥 놔두자는 입장이었다. 어차피 해롭지도 않고 지워봐야 소용없으니 그냥 두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봐서는 해로운 건 없잖아. 그냥 이름만 쓰여 있는 거고.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남아 있었다. 매일 오후 3시쯤이면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혹시 아이들 중에 범인이 있을까봐 유심히 관찰했다. 혹시 너희들 중에 누가?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자신들도 그 담장이 신기하다며 구경만 할 뿐이었다. 우리도 몰라요. 정말 신기해요. 누가 쓰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만큼이나 궁금해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담장 앞을 지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한 번씩 쳐다보게 되었다. 오늘도 그 이름이 있을까? 오늘은 또 얼마나 지날까? 어떤 이들은 사진까지 찍기 시작했다.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글씨체도 미묘하게 다른 것 같고, 사람들의 관찰력은 점점 예리해졌다. 그만큼 이 이상한 현상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번엔 꼭 잡아보자. 이장인 김태수 아저씨가 결심을 굳혔다. 이미 2주가 넘도록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마을의 평온을 위해서라도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다. 새벽부터 지켜보자. 김태수 이장은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교대로 담장을 지키기로 했다. 첫째 날 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혹시 낮에 오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이제 낮에도 번갈아가며 담장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셋째 날 오후 4시경이었다. 저기, 감시를 서던 박순자 아줌마가 소리쳤다. 담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아이였다. 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손에 검은 매직펜을 들고 담장에 다가오고 있었다. 저 아이야. 박순자 아줌마는 재빠르게 다른 사람들을 불렀다. 곧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이는 그들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담장 앞에 섰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매직펜 뚜껑을 열었다. 박미영. 아이는 집중해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마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김태수 이장이 큰 소리로 불렀다. 아이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동그란 눈이 크게 떠졌다. 무서운 표정의 어른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 너였구나. 사람들은 드디어 범인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당황감을 느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아이는 매직펜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작은 몸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내가 매일 여기에 낙서를 한 거야? 김태수 이장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아이의 나이를 고려해 톤을 조금 낮췄다. 아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는 바닥을 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왜 이런 짓을 했니?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매직펜만 더욱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둘러싸고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막상 8살짜리 아이를 앞에 두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아이 우리 마을 아이 아니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사람들은 서로 쳐다봤다. 분명 이 마을에 사는 아이는 아니었다. 그럼 어디서 온 걸까? 아이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도 깨끗했다.
집을 나간 지 오래된 아이 같지는 않았다. 너 혹시 어디서 왔니? 친근한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아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할아버지, 드디어 범인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상황을 설명했다. 최 할아버지는 아이를 유심히 바라봤다. 아이도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최 할아버지의 눈에는 다른 어른들과 달리 따뜻함이 있었다. 많이 무섭지? 최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무서워하지 마라. 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손자를 달래는 것 같았다. 아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는 않았다. 다만 매직펜을 쥔 손의 힘이 조금 빠진 것 같았다.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고 서서 최 할아버지와 아이를 지켜봤다. 최 할아버지는 아이와 같은 눈높이가 되도록 천천히 쪼그려 앉았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이름이 뭐니?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최 할아버지는 급하게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무섭지 않으니까 천천히 말해보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췄다.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었다. 몇 분이 지나자 아이가 입을 열었다. 민준이에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민준이구나. 좋은 이름이네. 최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집이 어디니? 저쪽. 버스 타고 왔어요. 아이가 마을 입구 쪽을 가리켰다. 혼자 온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8살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럼 엄마 아빠는 알고 계시니? 이 질문에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가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민준아. 최 할아버지는 더욱 부드럽게 말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니? 벽에 낙서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이 질문에 아이는 잠시 침묵했다.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벽에 글씨 쓰는 건 나쁜 일이야. 그걸 모르지는 않았겠지? 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꾸짖는 톤이 아닌 가르치는 톤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매직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흑, 흑,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8살짜리 아이가 혼자 이곳까지 와서 매일 같은 이름을 쓸 만한 이유가 뭘까? 최 할아버지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말해보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이는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저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혼내려는 게 아니야. 최 할아버지의 말에 아이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냥 궁금한 거야. 민준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혼내지 않을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다. 혼내지 않을게. 약속한다. 최 할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자, 이제 말해보렴. 저기 쓴 박미영이라는 이름. 누구니? 이 질문에 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다. 이건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조용한 탄식이 흘렀다. 엄마 이름이라고? 엄마 이름을 왜 여기에 썼니? 하지만 이 질문에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더욱 큰 울음이었다. 으앙, 엄마가
엄마가 말이 끊겼다. 아이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의 울음은 꽤 오래 계속됐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다. 최 할아버지는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있었다. 가끔 등을 토닥여주며 아이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이제 좀 괜찮니? 최 할아버지가 물었다.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아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프다고? 네. 병원에 계세요. 매일. 아이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 훌쩍거렸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픈 엄마를 둔 8살 아이.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그래서 엄마 이름을 여기에 쓴 거니? 최 할아버지의 질문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엄마 이름을 여기에 썼니?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는 더욱 큰 울음을 터뜨렸다. 흑흑. 사람들이 엄마 이름을 보고 불러주면, 그러면 엄마 병이 나을까 해서.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8살 아이의 순수한 믿음. 사람들이 엄마 이름을 보고 불러주면 병이 나을 거라는 간절한 바람. 최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낙서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토록 깊은 의미가 있었다니.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왔어요. 사람들이 엄마 이름을 보면 마음속으로라도 불러주실까 해서. 8살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이곳까지 와서 매일 엄마 이름을 쓴 이유였다. 순수한 사랑이었다. 엄마에 대한 간절한 사랑. 마을 사람들의 가슴이 뭉클했다. 언제부터 아프셨니? 겨울부터요. 처음에는 조금만 아팠는데 점점 더 아파졌어요.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아이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엄마 이름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용돈을 모아서 버스비를 냈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이름을 쓰고 오후에 다시 집으로 가요. 2주 넘게 매일 이런 일을 반복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8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어른들의 모든 논리와 상식이 무력해졌다. 김태수 이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의 마음을 몰랐구나. 매일 지우고, 화내고, 정말 미안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다. 민준아, 이제부터는 허락을 받고 써도 될까? 최 할아버지의 제안에 아이가 눈을 반짝였다. 허락이요? 응. 이제부터는 우리가 허락해 줄 테니까 당당하게 써도 돼.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지켜줄게. 오히려 우리가 함께 불러줄게. 박미영 씨의 이름을. 사람들의 말에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정말 함께 불러주실 거예요? 물론이야.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민준아, 민들레를 아니? 네, 알아요. 노란 꽃이요. 민들레가 꽃이 지고 나면 하얀 홀씨가 되어 바람에 날려서 멀리 멀리 퍼져나가지.
그러면 다른 곳에서 민들레가 자라고. 민준이 너도 민들레 홀씨 같구나.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을에 날아와서 우리 마음에도 따뜻한 꽃이 피었단다. 민준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박미영 씨가 빨리 나으시길 기도할 거야. 우리 모두 함께 약속하자. 박미영 씨가 빨리 나으시도록 매일 기도하기로. 약속? 아이의 밝은 대답이 마을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말로 민들레 홀씨들이 바람에 날려 하늘을 떠다니고 있었다. 아이는 그 홀씨들을 보며 말했다. 와, 정말 민들레 홀씨네요. 예뻐요. 그래, 저 홀씨들이 떨어진 곳마다 새로운 꽃이 필 거야. 최할아버지가 말했다. 민준이 내 사랑도 마찬가지야.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매일 그 담장 앞에서 박미영 씨의 건강을 빌었다. 아이는 매일 와서 정성스럽게 이름을 새로 써주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히 지켜주었다. 작은 민들레 홀씨 하나가 온 마을을 꽃밭으로 만든 것처럼 8살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박미영 씨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가 나았어요. 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이니? 정말 나으셨어? 네.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과연 민준이의 간절한 기도가 통한 것일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기적을 만든 것일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였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있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온 세상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 소망이 작은 민들레 홀씨가 되어 세상 곳곳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